안녕하세요. 제 인생에서 제일 잘한 일이 이혼이라고 생각하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이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거의 밖으로 나간 적도 없이 살았던 것 같아요. 어느 날 보니 신발을 안 신은 지 한참 지난 것 같더라고요. 사실 저는 혼인신고 전에 이혼해서 서류상으로는 깨끗하지만 제 몸 어딘가에 이혼녀라는 딱지가 붙어버린 것 같아 더 숨기만 했어요. 또 돌아가신 엄마와 홀로 계신 아버지의 얼굴에도 제가 먹칠을 한 것 같아서 괴로웠어요. 그런데 지금은 씩씩하게 우리 딸 한 번 갔다 왔어요. 허허하면서 웃는 아버지를 보고 많이 극복했고 이렇게 사연까지 쓸 정도로 많이 좋아졌답니다. 제 사용 지금부터 잘 들어주시고 정말 이혼 잘했다고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저는 남편과 연애를 시작하고 5년이 넘도록 양가 부모님께 말을 안 했어요. 남편은 어머니 한 분, 저는 아버지와 단둘이 지내고 있었던 터라 두 분께 결혼 이야기를 하는 게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아버지는 사업을 작게 하고 있었는데 어릴 때 사고로 어머니가 하루아침에 돌아가시면서 크게 하던 사업을 다 접고 돈은 포기한 채 저를 돌보는데 힘쓰며 살았던 거죠. 어린 제가 엄마의 부재를 느끼지 않도록 해주고 싶었던 아버지의 마음이었어요. 한창 크던 제 옆에 붙어 지내느라 아버지는 하던 사업도 제대로 할 수 없었고 겨우 먹고 살 정도로만 유지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 되게 결혼하겠다고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아요. 우리 지금 얼마 정도 모았을까요? 4년 넘게 조금씩 모았어요. 이 정도면 부족하네요. 우리 처음 약속했던 건 5년이었죠. 그래도 인사를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계속해온 게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돈으로 결혼식을 하고 나면 가난해질 것 같네요. 그리고 집 문제도 있어요. 당신은 이미 대출을 갚으려다 인생을 마감하게 될 것 같아요. 대출을 절반 정도 더 빌려야 숨 쉬고 살지요. 그래도 우리 둘은 어떻게든 해결해야 할 거예요. 결혼 이야기는 집에 한 적이 있나요? 아유, 아직 말하지 못했어요. 나도 그래요. 우선 신혼집과 결혼식 비용까지 모두 마련하고 그때 말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나도 우리 엄마에게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할 것 같아요. 당신도 알겠지요. 우리 동생의 결혼 때마저 큰 문제가 됐었잖아요. 돈 때문이었죠? 엄마가 우리 몰래 큰 돈을 빌렸대요. 그래도 한 번뿐인 자식의 결혼식을 제대로 해주고 싶다고 하시던데 이자 자체가 심하더라고요. 나중에는 제 동생과 제가 갚아야 할 상황이 됐나 봐요. 그쪽에서 빚이 있었다는 걸 알고 파혼하자고 말하는 걸까요? 그들은 결혼을 한 것이다. 대출로 뽑아둔 돈이 문제되어 결혼 생활이 힘들지 않을까 걱정했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를 이해해주고 상황을 이겨내기로 했다. 결국 그들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가족을 이루기 위해 노력했다. 둘 다 부모님의 마음과 사정을 이해해주고 자신들의 힘든 상황을 이겨내고자 노력했다. 결혼 후에는 서로를 더욱 신뢰하고 존중해주며 힘든 시기를 이겨내고자 한다는 각오를 다졌다. 그들은 신혼부부로서의 책임을 다하려 약속했고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 노력하고자 했다. 인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제 이야기 중에 아버지께서 미소를 짓고 계신 것을 보고 저는 놀라워할 수 없었어요. 그래, 잘 생각했어. 시간을 끌고 있던 것 같더니 그렇게 오래 만나다 보니 아버지는 나을 놈일 것 같았어. 아빠께서는 반대할 생각이 없어. 상견례 전에 집에 한번 놀러 와달라고 했어. 남자끼리 술이나 한잔 해야겠지? 아빠께서는 다 알고 계셨어. 언제부터 만난 지 일주일 됐을 때쯤인가? 그때부터 너 손에서 핸드폰을 안 넣더라. 방에서도 혼자 실실 웃으면서 연락하는 걸 보고 알아봤지? 아이, 누굴 속이겠어. 아빠가 안 보고 있는 것 같아도 다 보고 계시다고. 섭섭할 걸 몇 년 동안 말도 안 하고 있었던데. 아빠가 미안하지?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하고 싶다고. 집안 형편이 안 좋아서 결혼을 말할 수도 없었겠지? 거기서 너무 힘들었다. 우리 딸의 성격을 보니 만나자마자 아빠에게 보여주고 싶었을 텐데 미안해. 딸아, 아버지는 설명을 안 해도 다 알아챘어. 그래도
아버지는 결코 빈손으로 결혼을 안 보내. 나도 신중하게 결정을 하려고 오래 보고 한 거야. 올해는 안 넘기게 준비하면 될 것 같아. 상견례 날짜도 빨리 잡고 대중 앞에서 결혼하는 걸 생각하지 말고 뭐든지 최고급으로 하나라도 더 나은 것으로 준비를 해. 그리고 집은 차차 넓혀가면서 점점 더 완성해 나가자고 해. 그 사실상 다른 문제는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다 준비해 놨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다 준비가 다 되면 말씀드릴게요. 그동안 돈을 아끼고 적금도 들었어요. 그때부터 모든 것이 순조롭게 흘러가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는 만나자마자 남편을 좋아해하고 하룻밤을 함께 보내며 친해진 것 같아요. 이제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만날 차례인데 집 안 사는 것 때문에 대출이 필요할 것 같은데 아버지가 다른 얘기는 안 하시네요. 조금 어색하네요. 부담 갖지 마세요. 함께 준비했다고 들었는데 둘이 만나면서 척근까지 들고 준비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그래요. 아들과 딸을 시집 보내는 일이랑은 또 다르다는 거죠. 우리도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도 재산이 조금 남아있을 거라 생각해. 아버지는 사업도 거의 접으셨다고 했어? 아이 그러면 진짜로 아무것도 안 남겼나 봐. 보험금 같은 건 나오지 않나요? 몇 억씩 나온다던데? 혹시 친척 중에 잘 사는 사람 있니? 의사나 변호사, 대기업 다니는 사람들 중에 결혼할 때 돈을 많이 주는 사람 있을까 생각해봐. 그런 사람들 먼저 청첩장을 보내는 게 맞지 않을까? 아니, 다들 평범하게 살아서 그런 사람 없을 거야? 시어머니 말로는 둘이 잘 살면 된다고 하시더니 자꾸 돌아가신 엄마가 남겨둔 재산이나 친척들의 직업을 물으며 혼란스럽게 만들었어. 그래도 저는 그런 질문에 기가 막히지 않고 답변을 잘했어. 어머니께서 오랜만에 만나도 인사도 안 하고 조용히 계셨던 이유를 궁금해하실 거야. 우리 두 가족이 결혼으로 부담을 주지 않겠다고 서로 약속해. 걱정하지 마. 결혼할 때까지 열심히 저축하고 살았다니까 이해해줘. 그래서 나도 시댁에 무언가를 바라는 게 전혀 없고 남편도 마찬가지일 거야. 우리 둘 다 잘 살아갈 거야. 님은 생소한 장소에 소개됐거든. 관련 질문을 하고 싶었다고. 이상한 식사 장면이 시작됐어. 그 무리한 것 안 먹어도 돼. 그냥 젓가락 내려놔야지. 그런 초라한 한식집이 있네. 그래도 맛이 좋다고 해서 예약했어. 안 맞으면 다른 메뉴가 있는지 물어보러 갈게. 잠깐만 기다리세요. 아니, 반찬 나와서 알겠죠? 이름도 모르는 집 오라고 했는데 이상해. 지네가 잘 사는 친구들이 많아서 고급 식당이나 유명 호텔에 갈 때가 많아. 그곳과 비교하면 별로인데. 네가 안 가봤다고. 우리 언니가 정말 절약가야 해. 미안해. 더 신경 써야 했는데. 다음번에 더 좋은 데로 인속할게.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돈 아끼고 싶다니 어쩔 수 없어. 넌 나중에 잘 살 거야. 부자 될 거야. 서로 형편을 잘 아는데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이해가 안 돼. 그리고 비웃는 신우와 시어머니를 보면서 남편 가문 문제를 직면하게 됐어. 결국 남편 자랑이 끝나고 말 걱정했어. 이제 와서 아직도 사위 삼고 싶다고 인사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 혹시 내가 부잣집의 친구의 딸을 소개해준다면 어떨까 고민을 하고 있었어. 혹시 한국에 돌아왔을 때 도와줄까 고심하고 있었던 나는 정원에 꽃을 심고 있는 모습이 상상이 되는구나. 정말 이쪽 나는 땡 잡은 사람들도 비슷하겠지. 돈만 모으고 살면서 무시무시한 시댁이 없으면 너무 편해서 요즘 나는 세상에 대해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사는 것 같아. 예전에 뒷주사까지 맞은 적이 있었는데 정말 운이 좋은 것 같아. 나는 그때 큰 반응을 보이지 않고 대답만 해주면서 조용히 있었어. 신우와 어머니가 흥미를 잃은 것 같아서 자리를 떴는데 이윽고 다치게 되었다는 핑계를 대면서 급하게 떠나버린 것이었어. 집에 돌아와서 긴장이 풀리자마자 남편과 대화를 하면서 어머니와 있었던 일을 얘기했어. 그 상황에서 갑자기 아버지가 방을 열고 들어와 목소리를 높여 남편에게 뭔가를 말하더라고. 노크 없이 방에 들어오는 것은 없었기 때문에 화가 난 얼굴로 열어서 들어오는 아버지를 보자
내가 어느 정도 분위기를 짐작하게 되었어. 우리는 아닌 줄 알아도 딸을 소개해주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 아버지가 갑자기 왜 그래 난 나중에 연락할게라고 하자 서로 비슷한 처지인 만큼 힘들었던 점도 있을 텐데. 하지만 제 딸을 무시하고 속상하게 하는 일은 하지 않겠지만 그렇다고 너무 과하지 않았나 생각되어 허락했어요. 시아버지께서 잘 살아서 큰일을 해주신다는 말씀이면 모릅니다. 그 덕을 보고 싶어서 결혼시키고 싶다면 당장 결혼을 그만두라고 해야겠어요. 우리 딸을 아까워하니까 주지 않겠다고 해서요. 오늘 처음 보는 분인데 이것저것 물어봤더니 미처 예상치 못했던 말을 하게 되었어요. 아, 저도 너를 자랑하고 싶다면 며칠이나 잠을 설쳐도 부족할 것 같아 란 말을 해봤더니 이들이 얼마나 고맙고 소중한지 모를 뿐 무작정 데려갈 수는 없다는 걸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런 말은 한 번 더 하면 아프겠다고 말씀드리고요. 당연한 일이죠. 제가 누구의 딸인데 아버지가 화를 내주니까 섭섭한 마음이 싹 풀리는 것이죠. 실은 오늘 아버지께서 어머니를 뵙고 오셔서 기분이 좋지 않았지만 처음 뵙기 때문이고 아직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둘러 판단하지 않도록 서로 말을 통해 이해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죠. 말씀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고 아버지를 속상하게 해서 미안합니다. 그 어디 둘 바 없는데요. 제가 얼마나 공손한 사람인데 라며 아버지가 화를 내면서 제가 말한 대로 화가 풀릴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아버지는 서랍에서 무언가를 꺼내오시더니 자, 아버지가 법에 따라 잘 살고 있는데 시집가는 딸을 도울 수밖에 없다라고 하시는데 그래도 아무것도 안 해주고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거라고요. 아니요, 아버지, 아니요. 제가 말했잖아요. 우리는 오랫동안 돈을 모아서 신혼부부 대출도 잘 받아내고 있어서 괜찮아. 그 돈은 아버지가 가지고 계시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벌어서 갚을 수 있어. 너한테 사돈이 한 말을 들어보니까 그런 소리는 더 이상 안 될 거야. 처음 만난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결혼 생활 내내 들들 볶고 문제 삼을 수 있다는 뜻이야. 아버지가 너와 연애를 시작했을 때부터 결혼 자금으로 주려고 조금씩 모은 거니까 바다 어디서 빚내고 온 돈이 아니라서 괜찮아. 아버지를 믿어. 정말 그때부터 지켜봤거든. 아버지가 몸이 안 좋아도 열심히 모은 돈이니까. 아무것도 못해주는 아버지들에 대해 싫어해서 이 많은 돈을 받는 게 우리에게 싫었어. 내가 보기에 아버지가 4년 가까이 모은 1억 가까이 되는 돈을 받게 되었어. 그 돈을 안 쓰고 매일 무엇을 하는지 통장에 찍힌 것만 보아도 아버지가 살아온 성실한 노력이 보이는 것 같았어. 하지만 아버지는 내가 자만하는 듯이 느꼈고 시어머니의 말이 계속 마음에 걸렸어. 아버지 생각에는 말이 되고 일단 그쪽에 말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지만 아버지가 다른 것은 몰라도 사업을 하며 사람을 제대로 보지 못하면서 나는 제대로 해낸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주어도 고마운 줄을 모르거나 나중에 괜히 딴소리가 나오거나 여러모로 찜찜해서 어색하다. 사람을 겪어보지 않고는 이런 것들을 모를 수밖에 없다. 아빠는 어떻게 해야 할까? 내가 하는 말도 꽤 의미심장한데? 그저 내가 모은 돈과 내 돈을 합쳐서 집을 사는 게 더 낫지 않겠어? 남편한테 말하지 말고 내게만 말해. 그냥 안전장치 하나 정도 해놓는 게 좋은데 조장이 내 식구라고 딱 분배하는 건 그냥 어리석은 짓이야. 혼인신고도 늦게 하잖아. 아버지는 너가 대출 때문에 혼인신고부터 해야 한다고 생각해. 아버지의 친구가 부동산을 하니까 그 친구를 통해 전세로 사는 것처럼 만들면 되겠지. 너무 많이 알아차려서 마음에 걸리면 그때 말해. 결혼 반대하는 게 아닌지 왜 이렇게 안 맞는 것들이 많은지 이해가 안 되는데 결혼은 너희 둘만 좋다고 유지되는 게 아니야? 그리고 너희가 부모님 도움받지 않고 결혼하기로 약속했는데 내가 이런 걸 너무 도와준다고 큰 소리를 하는 것 같아서 마음에 걸리는 게 많다고 생각해. 혹시나 아버지가 너무 걱정이 많은 것 같은데 이야기가 괜히 그런 걸 심어주는 것 같아서 그런 생각도 들었어. 그래서 아버지의 이야기에 따르면서 우여곡절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어. 신혼여행을 가기 전에 시어머니가 갑자기 시누이 얘기를 꺼내더니 예기치 않게 얘기를 시작해서 충격적이었어.
내일 출발 전에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다고 너를 불렀어. 혹시 말해봐. 어머니, 사실 이 이야기가 내 친구와 비슷해서 말하지 않고 싶었던 건데요. 우리 딸을 시집 보낸 뒤 10년이 지나면 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하나도 모르는 것 같아서 어떻게 애를 키워야 하는지 난마에 노력을 기울였어요. 요즘은 살림도 못하는 것이 이혼의 이유가 되기도 하고 내가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나 싶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어머니가 더 힘드셨겠네요. 아내가 정말 딸 같아서 하는 말이니까 절대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지 말아주세요. 생각해보니 아직 너도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데 아무런 가르침 없이 둘이 살게 하는 것이 걸리면서도 우리 딸하고 비슷하게 다루는 게 거슬릴 수도 있어서 너도 마땅히 배워야겠다고 생각해. 엄마가 옆에 있어도 할 수 없는 게 많은데 넌 엄마 없이 커와서 더 어렵겠지? 신혼집에 들어가기 전에 내와 같이 있으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배우라고 조언할게. 그렇지만 너도 웬만한 것은 할 줄 안다고 생각하니 겸손하지 않구나. 내가 너에게 해야 할 일은 밥 차리는 법밖에 없는 게 아니야? 이 기회에 내 곁에 있어서 살림 배우고 친해지자는 말도 아니야? 우리 아들만 데리고 떠나고 싶었던 게 아니에요?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함께 배우고 서로 친해지자는 거예요. 말씀드립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대답을 못하고 뒤에 들어온 남편에게 난처한 표정으로 신호를 보냈어요. 그리고 남편이 나가 한참을 어머니와 이야기하고 돌아왔어요. 하지만 남편과 어머니의 표정을 보니 그들이 같은 편이 되어 있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어머니는 동생이 결혼하고 신혼집을 내려가서 일 도와주고 오는데 그러면서 저와 함께 지내면서 다양한 것을 알려주고 싶어하는 것 같았어요. 나쁜 의도가 아니라 정말 딸 같아서 하는 말이었던 거죠. 아무것도 못해줄까 봐 걱정돼요. 갑작스러웠어도 당신하고 시간을 보내고 싶어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남편은 우리 집에서 2주, 상단 가족과 같이 2주를 지내는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결국 2주 동안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시간을 보내기로 했죠. 처음에는 차이를 느꼈지만 신혼 초기에 좋은 마음가짐으로 판단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 제안을 받아들였고 그런 마음속으로 신혼여행을 마치고 시부모님의 집을 방문했다. 어느새 시어머니까지 부엌에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 계신 것을 보게 되었다. 내 엄마는 음식을 잘 하시는구나. 배가 고파서 뭔가 만들어 주실래요? 하고 나서 부어놓으니 시누이는 제가 오기를 기다리는 듯이 저를 쳐다보며 말했다. 와, 언니 오셨네. 이젠 행복한 시간은 끝났네요. 음식을 잘하는 언니, 조금 만들어 보세요. 투천이가 아버지를 공주처럼 키웠다던데 라면 정도는 끓일 줄 알겠죠? 오냐 오냐, 공주처럼 뭔가 알아준다는 의미겠죠? 아, 그렇구나. 저는 없는 집에서 공주처럼 요리를 할 수 있을지 궁금했어요. 다른 의도는 없었고요. 그럼 오늘 저녁은 언니가 요리하는 걸로 좀 얻어먹어야겠네요. 냉장고에 있는 재료로 뭐라도 만들어 보세요. 먹을 만한 게 있나요? 그때 나는 테스트를 하고 있었는데 기가 막혀서 언니 대신 남편이 시누이에게 혼을 내주었다. 너 왜 다리를 떨며 앉아서 세훈이에게 무슨 말이야? 어머, 깜짝 놀랬네요. 아, 오빠, 나한테 왜 소리를 질러? 나한테 도와달라는 말이다. 엄마에게 점수를 따게 해줄까 걱정돼서 음식을 만들었다던데 여길 와서 도와주려는 걸까? 왜 그래? 금방 내겐 공주가 맞는가요? 왜 날 부리는 듯한 소리를 해? 이것은 도움을 주려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또한 내가 요리를 해먹으니 자매에게 사과하고 싫은데 시댁에 가서 한 번 밥을 해주는 것이 어떤 테스트인지 도통 이해가 안 돼서 사과하도록 했다. 이런 상황에서 위아래란 없어 어떻게 되었는지 신나는 시내가 남편이 큰 소리로 싸우는 동안 신경도 쓰지 않고 있었으며 남편도 자기 체면 때문인지 평소보다 강하게 신우에게 말을 하였다. 그러다가 시어머니가 집에 왔고 소란스러운 소리에 어머니도 들어오면서 남편과 신우의 얼굴만 번갈아 보고 있었다. 그런데 어떤 불행한 일이 일어났다고 나에게 불타니 소리를 질렀다. 난 말리질 않고 구경만 하고 있는 거냐고 물었다. 그 말에 나도 그만큼 놀려주었는데
아니 먼저 헤매 올라갔다면 배가 고프면 뭐든 한다는 게 그만이다. 라면 한 그릇 끓여주는 것조차 싫어하는지 별일도 아닌 것을 이렇게 기분이 안 좋아져서 자매 사이까지 가르는 건 말이야. 그래서 이리 집안 사람을 잘 받아야 한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어머니는 왜 내게 책임을 물리는 거냐고 물었다. 싸움 한 사람도 나 아니라고 억울해서 목소리까지 떨리는데 신우가 말했다. 아니, 언니 때문에 싸운 건 사실이야. 근데 아가씨 말은 충분히 오해할 만했어요. 아가씨는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었다고 해도 밥을 한번 차리라는 식으로 말한 것은 예의가 아니에요. 누가 그 말을 듣고 배고파서 밥을 부탁했다고 하겠어요. 저도 그 순간 좋게 말이 나가지 않았어요. 죄송해요. 형제는 모든 문제를 제 탓으로 돌리려고 했어요. 대체 왜 이렇게 마음에 걸려서 하나 억울한 마음만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까지 다 있는 자리에서 분위기를 망치려고 강하게 말할 수 없어서 마음속으로는 다르지만 일단 미리 사과했어요. 엉망진창인 분위기에서 식사를 하며 말없이 밥만 먹었어요. 시어머니가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어요. 금방 느끼지 않았겠지만 이래서 우리가 함께 지내면서 서로를 알아갈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나는 그 말이 익숙해서 어떤 의미인지 바로 이해했지만 오해하지 않도록 이번 기회에 많이 배우고 진짜 가족이 될 수 있도록 너도 마음을 여는 노력을 해보세요. 아유, 내 생각이 정말 잘했네요. 하지만 결국 오늘 저녁은 엄마가 다 하셨네요. 언니는 두 번째로 씻으신 걸 살려주더군요. 내일부터 좀 살려보도록 하죠. 아침은 전부터 준비하겠어요. 아, 우리 식구들 입맛이 완전히 다르니까요. 아침에 푸짐한 식사를 좋아하는 편이에요. 7접시 정도 제대로 먹는 편이죠. 그리고 우리 오빠는 브런치 스타일로 빵을 좋아해요. 호텔 조식처럼 다양하게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대할게요. 언니, 이 말 나왔으니 내일은 우리 며느리 밥 좀 얻어 먹어보자. 너희처럼 많이 대출받고 집도 하나 없는 사람들은 배달 음식에 100만 원씩 쓰면 돈을 모을 수 없어요. 식비를 아끼는 것이 중요하죠. 진짜 누가 보면 밥을 먹기 어려워서 안달난 줄 알겠어요. 그래도 고등학교 때부터 아버지와 함께 집안 경영부터 요리까지 해와서 크게 걱정은 없었어요. 다음 날 새벽부터 일어나서 나물 찌개 불고기와 빵, 베이컨까지 구워서 제대로 준비했더니 예상을 비껴간 것 같아서 크게 당황했어요. 밥이 없더군요. 그런데 신우는 사소한 것까지 꼬물거렸어요. 어차피 요리는 인터넷에서 따라하면 되는데 전체적인 가사를 잘하는 게 어렵죠. 언니, 애 키우면 집안이 난리나요. 병 소독하고 이유식 만들고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지 몰라요. 이 기회에 엄마한테 제대로 배우세요. 시집살이라 생각하고 일찍 가려고 하지 말고 천천히 하세요. 그때 그냥 갔었어야 했는데 여기서 무슨 배움을 하겠어요. 내게 너무 피곤한 노력이었지만 신세와 상호작용 역시 내려찍는 하루에 끝이 났어요. 거의 2주간 시댁에서 시간을 보내는 동안 아무 일 없이 지내다 보니 이제 집에 가서 휴식을 취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나 보면 길게 느껴지는 시간을 오버리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불일치의 상견례 엄지손가락으로 계속 돌리는 과정은 속이 썩어가는 듯한 지쳐함이었거든요. 그런데 짐을 싸고 있던 중 시어머니가 초조한 눈빛으로 나를 막으면서 떠나는 날을 미루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서둘러 떠나려 하냐며 시간이 어느새 그렇게 돼서 아니 뭘 해보지도 않았는데 시간만 가네 고개가 아파 어떻게 할래 아직 뭐라도 했던 것 같지도 않아. 내가 알려줄 게 산더미인데 그럼도 많이 배웠어요. 어머니한테 뭐 진 사람도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어때 그냥 한 달 여기서 치워가면서 어땠어 너무 하셔서 그래요? 아뇨 이제 가야겠어요. 집을 너무 오래 빈 상태로 두고 왔기 때문에. 아직까지 기다린 것처럼 짐을 싸는 모습을 보니까 가만히 있으면 우리 셋이 널 좋아할 것 같아요. 당신은 어떻게든 안 보고 살려고 애쓰는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처음에 어머니가 2주라고 말씀해서 짐도 제대로 못 갖고 오고 그래서 그래요?
대신에 어머니 주말에 자주 올게요. 세아가 내가 우리 아들하고 갑자기 떨어져 서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마음의 준비가 안 돼서 그래. 조금만 더 아니 다음 주까지만 쟤에 말리려는 시어머니를 보면서 전 이러다 여길 나가는 게 언제가 될지 모를 것 같다는 불안한 생각에 묵묵히 짐만 쌌더니 어머님 저번처럼 또 발끈하면서 저에게 화를 내기 시작하더라고요. 이 나이에 시어머니 혼자 처박아 두고 아들하고 생리별까지 시키면서 피도 눈물도 없냐? 빈몸으로 세상에 갔으면 어른 말이라도 좀 틀어 먹어야지. 지금 내 팔자를 봐.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 들어앉아서 놀고 먹고 앉아도 시어머니가 눈치 한 번을 안 주는데 부탁 하나를 안 들어줘 빈몸이요. 그럼 어머님 뭘 해주셨는데 자꾸 그런 말 하세요? 뭐야, 아이고 뒷골 땡겨. 아이고 너 이런 거 우리 아들이 알아야 하는데. 보내세요. 그리고 저도 집 놔두고 여기 와서 이렇게 지내는 거 솔직히 불편해요. 어머니랑 꼭 같이 살아야만 살림 배우는 건 아니잖아요. 엄마 없이 크면 시댁 살면서 배워야 한다는 법이라도 있나요? 그것도 다 편견이에요. 저 혼자라도 갈래요? 그럼 그 사람하고 정 못 헤어지겠으면 남편 더 있다가 오라고 하세요. 아, 너무 공주답게 대단한 걸 이유로 시댁 가족이 어려운 줄도 모른다. 집에서 일을 하니까 고맙다는 걸 몰라 대당해서 큰 소리치고 수저를 들고 사는 주제에 개뿔이라고 그만해. 어머니랑 아예 안 보고 살기 전에 알았어야지. 과연 너는 가고 싶은 거야? 어디 어차피 들어가지도 못할 텐데. 그때 시어머니가 한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알았어. 그리고 아버지가 결혼 전부터 사람 겪어보지 않고 모른다 찜찜하다면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걸 알았어. 화를 참으며 남편에게 전화해서 현관 열쇠가 바뀌어 있고 비번도 다르다는 걸 물었어. 뭐야, 내가 동생이 바꾼 줄 알았다니? 그걸 왜 나에게 말을 안 했을까? 우리 2주만 시댁에 있기로 했다고 했잖아. 이 비밀번호는 뭐야? 그리고 얼마 지나서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솔직히 말해서 내가 예상한 대로 인간들이 버린 척을 했을 줄 알았지만 마음속에서 말을 섞고 싶지 않았기에 남편을 곧잘 추궁했어요. 이 재수없는 행동이 무엇인가요? 지금 비밀번호를 말해주세요. 어머니라고 해도 서로 지켜야 할 것이 있지 않습니까? 왜 나에게 이러시는 건지 알려주세요. 어머니는 열갑도 생각 없다면 문을 부수더라도 제 집으로 들어갈 것이니까 그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침착한 시어머니의 말에 한번 미처 해치우고 싶어졌어요. 죽어도 다시 말해보세요. 누가 이 집을 사용한다고요? 번역 불가 서로의 것과 내 것을 따지지 말고 살아가는 것이 가족이라고 말해줘도 너처럼 한다면 끝이 없다. 빨리 와서 밥이나 하자고 하면 괜히 소란을 피우지 말고 너희는 누구의 가족이냐? 일단 경찰에 도둑들을 잡고 가야겠어? 기다려. 시어머니 목소리만 들어도 열받아서 전화기를 바닥에 내던져 계속 문을 두드렸다. 안에서 나온 신우를 보며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느낌이었다. 입이 벌어지고 부르르 떨며 절하는 것을 보고도 신유는 당당하게 눈을 비비며 하품하면서 말했다. 아, 참. 왜 남의 질문을 이렇게 두드리나요? 여기는 아가씨 집이에요. 양심이 있나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왜 아가씨가 여기 찾아왔는데요? 언니가 왜 이리 빠듯해할까요? 우리 오빠도 지분이 있잖아요. 우리 가족 상황이 힘듭니다. 빚 쫓아오고 이러니까 가야 할 곳이 없어요. 아유, 언니는 배려심도 없고 살림도 잘 몰라요. 엄마 앞에서 배우세요. 잘난 척하지 말고 사정 듣기 싫고 당장 짐 싸서 나가요. 남의 집에서 나가라고? 나 이제 일어났으니까요. 아, 지금 우리 가족을 내쫓으려는 거예요? 차비는 줄 테니까 양해의 말로 떠나세요. 우리 오빠 집은 없지만 상황이 어렵지만 알아서 갈 거예요. 누구도 좋아하지 않는 이 후진 집에서 살기 싫대요. 아휴, 이런 때에는 며느리가 넘서야 해야지. 뭐 내버리고 여기 와서 비비고 살면서 진짜로 안 멋졌나 봐. 너도 나도 이 집의 며느리가 아닌 나는 끝내줄 거야. 너와 나가라고 빨리.
이 집은 내 것이 아니다고 분명히 말했다. 경찰이 오면 그때 나올게. 그래. 그럼 더 참아봐. 참으면 참을수록 문제만 더 커지더라. 이 집의 구석을 참고 견뎌야 할까 많이 고민했는데 오늘은 끝내줘서 고맙다. 나는 구석에 떨어진 핸드폰을 주워 경찰에 신고했어. 이런 인간들과는 더 이상 말할 가치가 없더라. 집에 침입해서 사려고 하는 게 무슨 가정인지 모르겠어. 도대체 그런 상황에 못이 서로 다 들어온다. 결국 계속 가야 했어. 신고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경찰이 왔어. 상황을 말했지만 신우는 남편 이름을 거들먹거리지 않아. 그래서 내가 제 이름과 집문서를 보여주며 모르는 사람이 들어왔다며 강하게 외쳤어. 남의 집에 무단 침입해서 현관키까지 바꿨어. 이 여자가 이 서류를 봐. 여기 나야 하고 외쳤어. 결국 빠르게 상황을 확인한 경찰은 신우를 끌어내고 경찰서로 데려갔어. 나는 집 안에 있는 시아버지의 짐을 빼서 쓰레기 봉투에 담아 1층에 버리고 경찰서로 향했어. 놀란 장모님과 아무도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어. 남편까지 경찰서에 쫓아와 상황을 파악한 후 어떻게든 평화롭게 해결하려고 했던 노력이 너무 컸어요. 아세해에 그 집이 왜 5개의 방이 있는지 우리가 몰랐었던지 정말 우리가 몰라서 실수했어요, 누나. 나도 몰랐어요. 진짜로 몰랐어서 실수했어. 미안해요. 아버지께서 사람을 잘 보시는데 만나자마자 돈이 나오는 걸 보고 이런 결과를 예상했었겠지요. 나는 이름을 바꾸고 남편을 무시하고 살 생각은 없었어요. 어머니께도 돈을 더 내왔다고 언급하고 싶지 않았는데 뭔가 말린다고 조용할는 안 되겠더라요. 미안해. 아, 형. 넌 진짜 지금 힘들어 보니까 그냥 잠깐 동생을 두기로 해서 정말 짧게만 물살을 돌리고 나가겠어요. 시끄러워서 아빠는 서두르지 말라고. 이것에 대해서 나아도 충분한지 지금은 이해했어요. 알아요. 우리는 법적으로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이런 상황은 엉망이에요. 더 나아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무서워서 죽겠어요. 더 거론은 필요 없어요.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이번 일은 정말 우리의 잘못이었어요. 이제 즉시 짐 싸나가고 청결하게 정리할게요. 아버지께서 사람을 잘 보시는데 만나자마자 돈이 나오는 걸 보고 이런 결과를 예상했었겠지요. 나는 이름을 바꾸고 남편을 무시하고 살 생각은 없었어요. 내일부터는 그 집에서 편안하게 둘이서 살 수 있도록 해요. 내가 짧은 것을 생각해서 미안해요. 이제부터는 어떻게든 그 부분을 올려놓겠어요. 모든 것을 해결해서 문자가 안 생기게 할 거야. 가족끼리 경찰서에서 이런 상황을 만들 필요 없잖아. 좋게 해결하고 가자. 응, 가족이 좋아하네. 너도 날 속였어. 가족 안 한다고 하면서. 지금 정리하자고. 통장에 남은 내 돈도 300도 안 남았네. 바로 보내줄 테니까. 우리 계산은 여기서 끝난 거야? 가방도 바로 정리해서 보내줄 테니까. 그렇게 알고 내 가족들이 한 걸 보고 나서 말해. 해결될 것 같니? 우리 합의는 해주고 가야지. 이해, 무슨 합의냐고. 남의 집 열쇠까지 바꾸고 몇 주를 살았는데 집주인하고 상의는 해보셨어? 제가 좋은 말로 나오라고 했을 때 나왔으면 됐잖아. 끝까지 버티더니 꿀 좋은데. 그리고 어머니, 딸 교육 좀 제대로 시켜주세요. 우리 엄마 일찍 하늘나라에 가서도 저 이런 인성으로는 안 될 텐데. 어머니 말대로라면 옆에 엄마가 있는데 왜 저 모양이야? 없으니까 못하게 그렇게 동공진 남편과 시어머니를 내 땅 댕기고 경찰서에서 나와 남편 짐부터 싹 정리해보내고 하나씩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덕분에 이혼 소송이나 복잡한 과정을 겪지 않은 게 얼마나 다행인지 느껴지네. 하룻밤 자고 일어나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영어 정리도 할 수 있었어. 아빠 덕분에 살아 돌아왔어. 근데 아빠는 뭔가 보여? 푹 찼어. 아이고, 우리 딸 쟁글쟁글한 꿈 꿨다고 생각해. 거인들의 어머니의 보험금을 빼내려고 했을 때 보통은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이 돈 없이 결혼했다는 사실에 더욱 더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돈을 좀 더 상세히 확인하지 않고 계속 지불해준 것이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돈 때문에 너무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 결국 우리 아버지 덕분에 제 삶은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이후 이전 시누이가 열쇠가지를 바꾸어 집에 들어가는 것이 더 큰 문제가 된 적이 있어 벌금을 내야 했습니다. 그 후 전 남편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셋이 무너지는 집에서 살아간다는 얘기를 듣고 참 안달이 나더라고요. 유쾌한 일은 전 남편이 서류상엔 깨끗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말썽만 피우고 있어 선시장에 나타나 다시 한번 참 전혀 예상 못한 상황에 놀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반대의 모습을 하는 사람이라니 정말 기가 찰 정도입니다. 아직도 8년째 연애한 남자친구와 결혼하여 신혼여행을 다녀온 지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동안 하지 않았던 일들을 해보고 싶다고 했었는데도 행동으로 소송을 한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어요. 저도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해서 그 사람과는 오래 알고 지냈는데 결국 괜찮은 사람이 아니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남자를 만나는 것조차 무서워졌어요. 주변 사람들은 제 인연이 있을 거라고 하지만 당분간은 남자 생각을 할 일도 없을 것 같아요. 요즘은 아버지와 함께 예전처럼 월세를 받으면서 잘 지내고 있어요. 서류상으로는 깨끗하다고 해도 제 마음에 남은 이혼의 상처를 완전히 없앨 순 없겠지만 아버지가 말한 대로 그 흔적을 애써 지우려는 것보다는 2번 다시 실패하지 않도록 받아들이는 게 더 좋겠다고 생각해요. 요즘은 스스럼 없이 한 번 갔다 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신혼 초에 많은 문제를 겪었던 분들이 있다면 큰 문제가 생기기 전에 제대로 보고 판단할 수 있기를 바라요. 이런 문제는 어른들과도 상의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많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